최초의 한국 3스타 여성 장군의 딸인 여성이 엄마를 본받아 군인이 되었지만 그녀의 부대에서 성희롱을 일삼고 괴롭히는 상관의 존재를 그녀의 어머니가 알게 되자 헬기를 타고 부대로 날아와서 개박살 내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충청북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깊은 산맥의 심장부. 그곳에는 외부 세계와 철저히 격리된 거대한 지하 요새가 존재했다.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 전략사령부 예하 현무포대. 이곳은 유사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강력한 창, 탄도미사일 현무를 품고 있는 심장부였다. 이곳의 공기는 늘 차가웠고 인공적인 조명과 수만 개의 전자회로가 내뿜는 낮은 기계음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한지민 중사의 세계는 이 지하 요새의 가장 깊은 곳, 발사통제실 C의 가로세로 50m 남짓한 공간이 전부였다. 그녀는 발사통제사였다. 수백 개의 계기판과 모니터를 감시하며 대통령의 최종 명령이 하달되는 즉시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수천억 원짜리 전략 무기를 목표 지점까지 날려보내야 하는 임무. 그 무게는 27의 그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그녀는 부대 내 최고의 엘리트였다. 복잡한 발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강철 같은 심리적 안정감까지. 모든 면에서 그녀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하지만 그녀의 탁월함은 이 남성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웠다. 한 중사 상황실에 커피가 좀 필요하지 말입니다. 작전과 선임인 원 상사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통제실에는 엄연히 보급을 담당하는 병사가 있었지만 이런 굳은 일은 의뢰 통제실의 유일한 여군 부사관인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곳에서는 반박이 미덕이 아니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의 증표일 뿐.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타서 각자의 자리에 놓아주었다.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건네지 않았다. 더 교묘한 괴롭힘도 있었다. 훈련 상황에서 원 상사는 일부러 오류가 섞인 발사 코드를 그녀에게 전달하곤 했다. 만약 그녀가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입력했다면 모의 훈련은 실패로 돌아가고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전가될 터였다. 하지만 지민은 매번 귀신같이 그 미세한 오류를 찾아냈다. 원 상사님, 입력 데이터 중 7번 좌표 값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지적에 원 상사는 그런가? 라며 마지못해 수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재수없는 년이라는 증오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오은수 중장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포대 내에 아무도 없었다. 만약 알려진다면 그녀의 모든 실력은 별 3짜리 엄마가 꽂아준 온실 속 화초의 재롱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다. 평생을 군에 헌신하며 유리천장을 깨부숴온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자신을 증명해야 했다. 휴식 시간에도 지하 도서실에서 홀로 남아 미사일 유도 체계에 대한 원서를 파고들었고 체력 단련실에서 남자 부사관들보다 더 혹독하게 자신을 단련했다. 식사 시간은 또 다른 고역이었다. 식당 한편에서 남자 부사관들은 역시 군대는 유격이랑 행군을 해봐야 진짜 군인이지. 우리 같은 단추맨들은 편하잖아. 라며 자기들끼리 낄낄거렸다. 발사 단추를 누르는 임무를 비하하는 그들의 말 속에는 첨단 기술을 다루는 지민에 대한 열등감과 여군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진짜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겁함이 섞여 있었다. 지민은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견뎠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의 실력만으로 이 차가운 지하 요새의 모든 편견을 꿰뚫을 수 있으리라 믿었다. 거대한 미사일이 강철의 경납 고사일로에서 발사를 기다리듯 그녀 역시 자신의 때를 기다리며 침묵의 요새 속에서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곧 닥쳐올 폭풍이 이 요새의 가장 단단한 벽마저 뒤흔들게 되리라는 것을. 침묵의 요새에 변화의 바람이 분 것은 전임 포대장이 전역하고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다. 포대장 소령은 이 지하 요새의 절대 군주나 다름없었다.
그의 성향 하나에 모든 부대원들의 생활과 운명이 결정됐다. 부대원들은 저마다 신임 포대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술렁였다. 육사 출신이 아니라 학군 ROTC 출신이라더라. 이전 부대에서 실적 때문에 부하들을 엄청나게 쥐어짰다는 소문이 있어. 한지민 중사는 애써 기대감을 억눌렀다. 어쩌면 비육사 출신이기에 더 합리적이고 능력 위주로 평가해 줄지도 모른다. 구시대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에게도 정당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신임 포대장 마동철 소령의 취임식은 포대 전술토의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단상의 선마 소령은 다부진 체격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조급하고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취임사는 다른 지휘관들과는 사뭇 달랐다. 나는 우리 현무 포대를 그저 단추나 누르는 기술자 집단으로 만들 생각이 없다. 책상머리에 앉아 똑똑한 척하는 상아탑 군인이 아니라 적의 심장을 꿰뚫는 야수와 같은 전투 정신을 가진 부대로 만들 것이다. 나약한 정신 상태는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먼저 패배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의 연설은 전투 정신, 야수와 같은 단어들로 가득했다. 이는 고도의 지성과 기술적 숙련도를 요구하는 미사일 부대의 특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발언이었다. 지민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을 포함한 발사 통제사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취임식 후 마 소령은 각 부서별 현황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지민은 발사 통제반을 대표하여 보고 자리에 섰다. 그때 지민을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신임 장교 박소미 소위가 긴장한 얼굴로 그녀의 곁에 섰다. 박소위는 아직 모든 것이 서툰 햇병아리 장교였지만 지민의 실력을 진심으로 인정해주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마 소령은 지민이 제출한 완벽한 현황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그녀의 화려한 이력 각종 훈련 최우수 평가, 최연소 발사 통제 자격 획득 등을 보고는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뭐 이력서가 아주 화려하구만. 한지민 중사. 거의 완벽에 가까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데. 이런 온실 속 화초 같은 이력이 과연 진짜 압박 상황에서도 통할지. 아주 궁금해지는군. 그는 지민의 실력을 칭찬하는 척하며 교묘하게 깎아내렸다. 그리고는 그녀 옆에 선 박소미 소위를 보며 말했다. 박소위는 좋겠어. 이렇게 유능한 선임 부사관이 옆에 딱 붙어서 다 챙겨주니. 군 생활 참 편하겠어. 안 그런가? 마 소령의 시선은 지민과 박소위를 번갈아 훑으며 두 사람을 여군이라는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조롱하고 있었다. 지민은 자신을 향한 모욕보다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얘진 박소위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마동철 소령이라는 새로운 지휘관은 요새의 드리운 짙은 그림자와도 같았다. 그는 단순한 편견을 넘어 병적인 질투와 불신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요새의 가장 깊고 빛나는 곳, 한지민 중사의 자부심을 향해 서서히 손을 뻗기 시작했다. 마동철 소령의 부임 이후 한지민의 군 생활은 제로우에러 즉 단 하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발사 통제실의 규율처럼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해갔다. 마 소령의 괴롭힘은 원상사처럼 단순 무식하지 않았다. 그는 포대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탈을 쓴 채 교묘하고 잔인하게 지민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주된 타겟은 지민의 완벽한 업무 능력이었다. 그는 지민이 작성한 전시 대비 모의 발사 절차 보고서를 수없이 반려했다. 이 보고서는 유사시 벌어질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절차를 수립하는 포대의 생명과도 같은 문서였다. 첫 번째 반려 사유는 글씨체였다. 한중사. 이 보고서 글씨체 말이야. 너무 유려해서 전투 의지가 느껴지지 않아. 좀 더 강하고 절도 있는 글씨체로 다시 작성해 오도록. 황당한 지적이었지만 지민은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트집을 잡았다. 보고서에 담긴 문장들이 너무 이성적이고 차가워. 부하들의 가슴을 뛰게 할 뜨거운 무언가가 부족하단 말이야. 전투 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담아서 다시 써와. 전투 정신이라는 단어는 그의 전가의 보도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비합리적인 지시를 그 단어 하나로 포장했다. 지민은 이제 이것이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명확히 깨달았다.
이것은 자신을 굴복시키려는 의식이었다. 포대장님, 보고서의 핵심은 절차의 정확성과 논리적 완결성입니다. 감성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지민이 용기를 내어 반박하려 하자 마 소령이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어디서 말대꾸야. 내가 뭘 안다고 지휘관의 방침에 토를 달아. 너처럼 머리만 믿고 까부는 것들이 조직을 망치는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길래 군대 와서도 이렇게 오냐오냐 다 받아주나.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지민의 보고서를 공중으로 흔들며 사무실의 모든 간부들이 들으라는 듯 외쳤다. 내 엄마가 합참본부장이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겠다. 어디서 이런 건방진 보고서를 들이밀어. 순간 지민의 머릿속이 폭발하는 것 같았다. 대한민국 군의 전략을 책임지는 어머니의 자리가 이토록 저열한 자의 입에서 조롱거리로 언급되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마 소령의 괴롭힘은 박소미 소위에게까지 번졌다. 그는 일부러 박소위에게 그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과업을 부여하고는 실수가 나오면 지민을 불러 함께 질책했다. 한 중사, 이게 당신이 말하는 후배 지도 방식인가? 당신 같은 선임 밑에 있으니 부하가 저 모양 저 꼴이 되는 거 아니야.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민에게 죄책감을 심고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박소희는 매일 눈물을 흘리며 지민에게 저 때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고 지민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결국 마 소령은 업무 능력 재평가라는 칼을 빼들었다. 그는 지민이 발사통제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며 그녀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정식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발사통제사에게 자질 부족 판정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그녀의 경력과 자부심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위기였다. 오차 없는 완벽함을 요구하는 지하 요새는 이제 그녀에게 오차 없는 완벽한 절망을 선사하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조여오는 올가미 속에서 그녀의 숨이 가빠지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이 패배를 인정해야 할까? 그녀는 매일 밤 차가운 벙커의 침상 위에서 홀로 고뇌했다. 마동철 소령이 한지민 중사의 목에 업무 능력 재평가라는 칼을 겨누고 있을 때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미사일 전략사령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최고 등급의 불시 전투태세 점검이 하달된 것이다. 이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훈련으로 포대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는 중대한 시험이었다. 마 소령은 자신의 경력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이 점검을 통과하기 위해 그리고 동시에 한지민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더욱 악랄한 덫을 놓았다. 점검 당일 지하 발사통제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령부에서 파견된 점검단이 통제실 뒤편에서 모든 과정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마 소령은 헤드셋을 낀 채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는 훈련의 압박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전체 상황, 모의 적성국 탄도탄 발사 임박. 대응 절차 개시. 지민은 흔들림 없는 눈으로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시스템을 조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콘솔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던 순간 바로 그때였다. 마 소령이 지휘관석에서 갑자기 외쳤다. 한중사. 현재 절차 중단. 내가 지시하는 비상 절차로 전환한다. 지금부터 내 명령에만 따른다. 그것은 훈련 시나리오에 없는 명백한 돌발 행동이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그가 구두로 지시한 비상 절차의 좌표값과 암호 코드의 치명적인 오류가 섞여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만약 그 절차를 그대로 따를 경우 시스템은 명령 체계의 충돌을 일으켜 발사 시스템 전체가 마비 셧다운되도록 설계된 의도적인 함정이었다. 마 소령은 점검단 앞에서 지민이 이 함정에 빠져 허둥대는 모습을 연출하여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부족이라는 낙인을 찍어 매장시키려 한 것이다. 삐삐삐삐비그. 지민의 콘솔에 경고음이 울리고 화면 전체에 붉은색의 치명적 오류 CRITICAL ERROR 경고창이 전멸했다. 발사 절차 전체가 붕괴되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
지민의 등 뒤에서 마 소령의 목소리가 악마처럼 속삭였다. 뭐 하나 한중사. 내 명령대로 계속 진행해. 어서. 그것은 명백한 불법 명령이었다. 지휘관이 부하에게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을 파괴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박소미 소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점검단 장교들의 표정도 싸늘하게 굳어갔다. 순간 지민의 머릿속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불법적인 명령에 복종하여 스스로 파멸할 것인가, 아니면 지휘관에게 맞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것인가. 그녀는 마 소령의 속삭임을 무시했다. 대신 그녀의 손이 콘솔의 비상정지 EMERG ABORT 버튼 덮개를 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각오한 듯 힘껏 버튼을 내리쳤다. 동시에 통제실 전체에 울리도록 명료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긴급 상황. 지휘관의 권한 초과 및 시스템 오류를 유발하는 명백한 오명령으로 인해 발사 절차를 강제 중단함. 그녀는 마 소령을 정면으로 돌아보며 다시 한번 외쳤다. 포대장님의 명백한 오명령으로 인한 상황임을 점검단에 공식 보고합니다. 정적. 마 소령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미쳤나? 그가 지민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뒤에서 지켜보던 점검단장 대령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마 소령, 자리로 돌아가시오. 훈련은 모두 중단됐소. 점검은 최악의 형태로 중단되었다. 지민은 온몸의 기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것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인질로 잡은 범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보안이 유지되는 직통 전화를 들었다. 어머니의 집무실이 아닌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실의 공식 번호였다. 비서실의 장교가 전화를 받았다. 여기는 합동참모본부입니다. 충성. 미사일 전략사령부 현무포대 발사통제사 한지민 중사입니다. 현무 자산의 작전 신뢰성과 관련된 긴급 안보 사항으로 전략기획본부장님께 직통 보고를 요청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 오직 군인의 보고만 있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익숙하면서도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하라. 지민은 눈물을 삼키고 낮 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군더더기 없이 사실 그대로 보고했다. 지휘관에 의한 의도적인 시스템 파괴 시도. 그 보고를 듣는 동안 어머니 오은수 중장은 단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보고가 끝나자 그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한 중사는 현 위치에서 모든 지시에 대기하라. 본 사안은 지금부터 합동참모본부의 지휘 아래 처리한다. 전화가 끊겼다. 지민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거대한 폭풍이 자신이 있는 이 지하 요새의 가장 단단한 강철문을 향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현무포대는 유령의 요새처럼 변해 있었다. 어제의 훈련 중단 사태 이후 부대는 사실상 모든 활동이 정지된 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었다. 사령부의 점검단이 부대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지만 마동철 소령은 여전히 포대장 직위를 유지한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지민 중사의 명령 불복종 및 과잉 대응에 대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 사태를 한지민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심산이었다. 오전 10시. 요새의 가장 깊은 곳,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대한 삼중 강철 방호문이 쿠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열리기 시작했다. 이 방호문은 미사일을 반출입하거나 데프콘과 같은 최상위 경계령이 발령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열리지 않는 문이었다. 부대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창밖을 내다보며 불안에 떨었다. 방호문 너머의 어두운 터널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나타나더니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의전 깃발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줄지어 요새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고위급 지휘관의 행렬이 부대 안까지 들어온 것은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선두 차량이 멈춰 서고 뒷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내린 것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었다. 뒤이어 국군방첩사령부구 기무사의 수사단장이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두 차량에서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한 여성이 내렸다. 진녹색 전투복 위로 빛나는 세 개의 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오은수 중장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눈빛은 요새의 모든 것을 꿰뚫어 버릴 듯 이글거렸다. 그녀는 부대 상황실로 향하지 않았다. 마동철 소령, 한지민 중사, 박소미 소위 및 어제 훈련에 참여한 통제실 전 인원을 즉시 대회의실로 집합시키도록.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잠시 후 대회의실에 소집된 인원들이 들어섰다. 마동철 소령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실 상석에 앉은 3명의 장군들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특히 오은수 중장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뇌리에서 어제 자신이 지민에게 내뱉었던 말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 엄마가 합참본부장이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겠다. 오은수 중장은 서론을 생략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들어보이며 마 소령을 향해 말했다. 마동철 소령. 귀관을 군형법 제44조 지휘관 권한 남용, 제62조 가혹 행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제78조 군용물 손괴 미수 혐의로 지금 이 시간부로 직위 해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에 신병을 인계한다. 그녀는 정확한 법 조항을 들어가며 그의 죄를 선고했다. 마 소령이 무언가 변명하려 입을 열었지만 방첩사 수사관들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자리에서 끌어냈다. 오 중장은 이어서 싸늘하게 굳어있는 딸 한지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한편의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한지민 중사. 어제 발생한 중대 상황의 전말과 그 배경이 된 모든 사실에 대해 이 자리에서 보고하라. 거짓이나 과장 없이 오직 사실만을. 요새의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실을 밝히는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 오은수 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했다. 그녀는 마동철 소령의 부임 첫날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날짜와 시간, 장소까지 정확히 명시하며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감정을 호소하지 않았다. 여성스럽다는 이유로 반려된 보고서의 사본, 전투 정신을 운운하며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렸던 음성 기록 개인 녹음 그리고 동료 부사관들의 묵인과 방조까지. 특히 어제 훈련 상황에서 마 소령이 내렸던 치명적인 오류 명령 코드와 그것을 중단하라는 자신의 보고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던 상황을 세밀하게 복기했다. 그녀의 보고는 한편의 완벽한 수사 기록과도 같았다. 다음으로 증언대에 선 것은 박소미 소위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겁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지민의 격려 어린 눈빛과 오중장의 단호한 표정에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울먹이며 마 소령이 어떻게 자신과 지민을 이간질하고 자신의 미숙함을 빌미로 지민을 압박했는지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의 증언은 지민의 보고서에 인간적인 고통의 깊이를 더해주었다. 마동철 소령과 그의 충실한 수하였던 원상사는 즉시 방첩사령부의 특별조사실로 연행되었다. 그들의 입이 닫히자 합동감찰팀의 숙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마 소령의 개인 컴퓨터와 서류함, 통화 기록 등 모든 것을 압수하여 분석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는 이전 부대에서도 유능한 부하들의 공을 가로채 자신의 실적으로 포장하는 데 능했으며 자신의 승진에 방해가 될 만한 인물들은 교묘하게 괴롭혀 스스로 떠나게 만드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인사 기록은 거짓과 과장으로 뒤덮인 허상이었다. 더욱 심각한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포대의 장비 가동률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해왔다. 노후화된 냉각 시스템이나 보조 전원 장치에 문제가 생겨도 정식으로 수리를 요청하면 자신의 지휘 기간 중 정비 소요 발생이라는 기록이 남을까 두려워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고는 서류상으로는 가동률 100%라고 허위 보고를 올린 것이다. 어제 훈련 중에 비상식적인 행동 또한 자신의 이런 허위 보고 사실이 점검단에 발각될까 두려워
한지민 중사의 통제 실수라는 더 큰 사건으로 상황을 덮어씌우려 했던 정신 나간 도박이었음이 밝혀졌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오은수 중장은 잠시 딸과 단둘이 남았다. 요새의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장군의 계급장을 떼고 어머니의 얼굴로 딸의 손을 잡았다. 힘들었을 텐데. 잘 버텨주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용감한 선택을 했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킨 것은 내 자신의 자부심만이 아니다. 이 제복의 명예, 그리고 국가의 안보다.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너라는 군인이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강철 같던 지민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장 혹독한 시련 끝에 얻어낸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정이었다. 침묵의 요새를 뒤덮었던 부패의 어둠을 걷어내는 정화의 불길은 그렇게 한 용감한 군인의 눈물과 함께 타오르기 시작했다. 마동철 소령과 그 추종자들이 군사법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현무포대를 뒤덮었던 어둠은 걷히는 듯했다. 그러나 정의의 실현이 곧 상처의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공식적인 모든 절차가 끝난 뒤 한지민 중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후유증이 남았다. 발사통제실에 붉은 경고등이 터지는 악몽에 시달렸고 좁은 회의실에 들어서면 자신을 몰아세우던 마 소령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한때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지하 요새는 이제 그녀에게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부대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새로 부임한 신임 포대장은 온화하고 합리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부임 직후 전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익명의 소통 창구를 열고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한지민과 박소미 소위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대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어갔다. 그러나 지민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박소미 소위를 과잉 보호했고 다른 부대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쳤다.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을 가장 먼저 알아챈 것은 신임 포대장이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지민을 불렀다. 한중사. 자네는 우리 포대의 영웅이자 가장 소중한 자산이야. 그런데 영웅도 자산도 때로는 정비와 수리가 필요한 법이지. 강요는 아니지만 국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건 명령이 아니라 자네를 아끼는 지휘관으로서의 간곡한 부탁이야. 처음에는 망설였다.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만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하지만 밤마다 계속되는 악몽과 깊어지는 고립감에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상담은 쉽지 않았다. 전문 상담관 앞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27의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상처를 대면해야 했다. 유능한 여군이라는 이유로 받아야 했던 차별, 어머니의 후광이라는 꼬리표가 주는 중압감, 그리고 마 소령의 인격적인 모독이 남긴 깊은 분노와 무력감을 쏟아냈다. 눈물과 함께 쏟아낸 이야기들은 그녀 자신도 몰랐던 마음속 응어리였다. 수개월에 걸친 상담을 통해 지민은 서서히 자신을 짓누르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비단 자신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자신과 같은 고도의 스트레스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수많은 동료들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인간 요인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방패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상담 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기 체계에 대한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다. 전략 무기를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고 비인격적인 지휘관을 조기에 식별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보장하는 새로운 인재 관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서였다. 그녀의 상처 위에서 마침내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다.
한지민 중사가 작성한 전략자산 운용 요원 심리적 안정감 확보 및 리더십 프로그램 제안서는 파격적이었다. 그것은 기존의 군이 정신력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덮어왔던 문제들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데이터와 실제 사례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새로운 포대장과 박소미 소위이제는 중위로 진급했다는 그녀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 보고서는 마침내 미사일 전략 사령부의 분기별 전술 토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발표 당일 사령부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영관급 장교들과 장성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정신건강이나 심리 같은 단어들을 나약함의 상징으로 여기는 9세대 군인들이었다. 그들 앞에서 일개 중사가 군의 인재관리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존경하는 지휘관 여러분, 우리는 세계 최고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사 단추를 누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지휘관의 비인격적인 통제 아래 놓인 운용 요원의 손끝에서 과연 100%의 완벽한 임무 수행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민은 떨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녹여낸 진정성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심리적 안정이 어떻게 작전 집중력과 연결되는지,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이 어떻게 부대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리는지를 실제 데이터와 이론을 통해 증명해 나갔다. 발표가 끝나자 한 원스타 장군 준장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한 중사. 발표는 인상적이지만 마치 우리 군의 장병들이 심약한 존재인 것처럼 들리는군. 강한 훈련과 군기가 군인의 본분 아닌가? 날카로운 질문에 회의장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순간 회의에 합참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던 오은수 중장이 자신의 마이크를 켰다. 그녀는 딸을 보지 않고 질문을 던진 장군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장군님. 한 중사가 말하는 본질은 우리 장병들이 나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수조원의 가치를 지닌 우리의 전략 방위 시스템에서 가장 치명적인 단 하나의 취약점이 바로 압박감에 시달리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제안은 나약함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자는 지극히 전략적인 제언입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의 발언은 회의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을 감싸는 사적인 발언이 아니었다. 군의 최고 전략가가 내린 명확한 상황 판단이자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다. 그날 이후 지민의 제안서는 인간 방패 교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 육군본부의 정식 연구 과제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한지민 중사는 이 새로운 교리를 개발할 전담팀을 이끌 책임자로 임명되어 충청북도 지하 요새를 떠나 군의 심장부인 계룡대 육군본부로의 파견 명령을 받았다. 발사 단추를 누르던 통제사의 손이 이제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략가의 펜을 잡게 된 것이다. 계룡대 육군본부는 지하 요새와는 모든 것이 다른 공간이었다. 수많은 고급 두뇌들이 모여 국가의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그곳에서 지민은 인간 방패 교리 개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팀에는 국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파견된 전문 상담관, 극한의 상황에서의 생존 및 극복 능력을 연구해 온 특수전 사령부 출신의 베테랑 상사, 그리고 이제는 대위로 진급하여 훌륭한 행정장교가 된 박소미가 합류했다. 그들은 몇 달간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 프로그램은 단순히 정신교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휘관의 독단과 비인격적 리더십을 조기에 경고하는 리더십 위험 분석 체계, 외부에 알려질 걱정 없이 동료 간의 고충을 나눌 수 있는 익명 동료 지원망, 단순한 기술 훈련을 넘어 실제와 같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상황을 부여하고 이를 극복하게 하는 스트레스 예방 접종 훈련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마침내 그들의 첫 번째 시범 교육이 지민의 친정이나 다름없는 현무포대에서 실시되었다. 처음에는 이런 걸 왜 하냐며 툴툴거리던 부사관들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동료의 아픔에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감적 리더십 훈련 시간에는 새로운 포대장이 솔선수범하여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부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큰 감동을 주었다. 시범 교육의 결과는 놀라웠다. 불과 3개월 만에 현무포대의 직무 만족도는 전군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고 고위험 스트레스 군으로 분류되던 병사들의 숫자는 80% 이상 감소했다. 이 성공적인 결과는 국방일보 일면에 대서특필되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마침내 지민은 국방부와 민간안보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국방정책토론회의 발제자로 초청되었다. 민간 전문가들과 수많은 언론, 그리고 현역 장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전문 연구원으로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당당하게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군의 폐쇄적인 문화를 과감히 혁신하고 사람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군 전체를 치유하는 변화의 아이콘이 되어 있었다. 인간 방패 교리의 성공과 정책 토론회에서의 활약은 한지민에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교육기관이자 미래의 장군들을 양성하는 국방대학교의 안보정책 석사과정에 부사관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입학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이는 기술 전문가였던 그녀가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을 논하는 최고 수준의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음을 의미했다. 국방대학교 입학식 날. 지민은 말끔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으로 식장에 들어섰다. 주인은 온통 소령, 중령, 대령 계급장을 단 영관급 장교들 뿐이었다. 그들 사이에서 그녀의 중사 계급장은 유독 작아 보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펴져 있었다. 입학식 축사를 위해 단상에 선 인물 중에는 어머니 오은수 중장도 있었다. 오은수 중장은 축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미래전의 양상, 그리고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녀는 잠시 딸이 앉아있는 객석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말했다. 진정한 강함이란 상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군의 미래 리더들께서 바로 그런 강인하고 따뜻한 지휘관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딸에게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큰 찬사이자 격려였다. 지민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입학식이 끝나고 지민은 홀로 넓은 대학 교정을 걸었다. 더 이상 차가운 지하 요새에 폐쇄된 공간이 아니었다. 자유로운 지성과 뜨거운 토론이 살아 숨쉬는 학문의 전당이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마 소령의 모욕에 분노하고 절망 속에서 밤을 새우던 나날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상처를 통해 더 큰 길을 찾아낸 오늘까지. 그녀는 이제 오은수 장군의 딸도 현무포대의 피해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한지민이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길을 개척한 개혁가이자 전략가였다. 저 멀리 보이는 학교 본관 건물을 향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다. 요새는 나의 감옥이었고 나의 용광로였다. 이제 온 세상이 나의 통제실이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갈 무한한 미래가 펼쳐져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